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같은 전자금융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 수단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이 뭉쳤는데요. 먼저 함께해 주는 전담반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복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감 넘치는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릴 범죄 현장 전문가 김복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의 심리를 낱낱이 분석해드릴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 권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 딱 모셔놓고 보니까요. 이거 어벤져스가 따로 없다. 무슨 관호하고 장비를 옆에 이렇게 딱 두고 있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 유비시네. 모시고 온 사람이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비가 되시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지혜와 용맹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요. 과연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까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전자금융 사기 절대로 당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자금융 사기는 어떤 이야기로 준비되어 있는지 단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전자금융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디지털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지금 택배 상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내용물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뜯어보세요.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어? 체크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체크 상자에 왜 체크카드가? 누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카드를 남한테 주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서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어요. 쉽지 않죠. 또 그 체크카드라는 것이 신용카드보다는 훨씬 더 쓰기가 용이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그 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택배 상자에 정말 자기 카드를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요. 스스로 범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택배 상자에 곱게 싸서 보내준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스토리 이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발생 환자 규모가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상을 마비시킨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커져만 가는 나날.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영업자들. A씨도 그런 자영업자 중 한 명이었다. 오늘도 손님이 없네. 이때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A씨에게 도착한 문자 한 통. 문자 내용에 솔깃한 A씨. 대출 상담을 위해 서둘러 통화를 시도해 보는데 안녕하세요. 그 문자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출 대상이 선정되어서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정부 지원이 있던 시기라 별다른 의심 없이 상담원의 질문에 답한 A씨. 제가 지금 문자 한 통 보내드렸는데요. URL 누르시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끊지 말고 다운 받아보시겠어요? 네. 대출이 꼭 필요했던 A씨는 의심 없이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다.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계좌번호와 연동된 체크카드가 있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면 긴급지원 대출 신청이 완료된다는 말에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체크카드를 택배 상자에 담아보낸 A씨. 대출이 승인되면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내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A씨. 여보세요? 네, 고객님 맞으시죠? 긴급재난지원 상담센터인데요. 거래 내역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고객님의 계좌가 정지되어서요. 상담원은 일시적으로 정지된 계좌를 풀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걸게 했다. 그럼 금감원에 문의하면 되는 거죠? 상담원의 요구대로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 A씨. 네,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신용등급이 향상되셔서 그 일시적으로 계좌가 정지가 된 것 같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하셔야 저희 계좌가 거래와 대출이 그대로 진행되십니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라는 말에 마지막 갖고 있던 여유 자금을 모두 입금한 A씨. 하지만 입금 후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상담원. 1,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감독원도 사라지고 긴급 재난지원 상담센터까지 사라졌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는 걸 깨달은 A씨.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A씨는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네요. 이게 좀 사실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런 일을 겪으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보면요. 재난지원금, 지원대출 이런 쪽으로 전자금융 사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돈이 모이는 곳에 범인들이 모인다. 뭐 이런 정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간절한 상황,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이런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보니까 이제 특징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범죄의 특징이. 예전에는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서 그 내용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이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진화된 거예요. 대출 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그 밑밥 가는 거예요. 명단이 이미 있는 사람들. 그렇죠. 어느 날 문득 탁 보내가지고 당신이 지금 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내주면 사람 심리가 그 선택됐다는 거야? 그러면 확인해봐야지. 알아보게 되잖아요. 네.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사기 범죄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불안, 그다음에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진화되어 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불안한 상황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라고 하면 사실 판단의 기준을 벗어나 버리거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김 교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들이 지금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알려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좀 혼돈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금감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예. 돈도 입금했어요. 근데 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사건을 더 한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 왔죠? 네. 네, 문자 봤어요. 문자 보고 전화 걸었죠. 네. 통화하는 도중에 뭔가 지시를 하는 게 나오죠. 뭘 깔아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해 주던데? 아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휴대폰에 뭘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그 사람이 시킨 게 이제 하나의 수법인데 그게 바로 스미싱이라고 하는 범죄예요. 스미싱. 문자로 접근해서 그 안에 그 뭐 영어로 막 쭉 이렇게 한 줄로 써 있는 거 있어요. 숫자하고 조합돼 가지고 예, 예. 그거 누르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예, 예. 이제 이른바 그 링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딱 누르는 순간에 어플이라는 게 깔아져요. 네. 예, 그 아주 악성에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전화 가로채기예요. 전화 가로채기. 즉 말하면 딱 눌러가지고 까는 순간부터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 이런 게 전부 그 사람이 다 같이 받아요, 같이. 그래서 통제까지 할 수 있어요, 걔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거라도 그거는 아예 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지 않으면 그런 사건에 개입될 수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 아는 사람이라는 게 실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자기 뭐 자식이라든가 그럼요. 아니면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 전화번호처럼 가장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는 분이 왜 그 복잡한 걸 왜 누르라고 하겠어요? 맞습니다. 직접 전화. 친구가 자식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현직에서 수사를 하신 김옥진 교수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누군가가 좋은 제안을 할 때 거절을 하면 무례한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유형의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씩 무례해도 됩니다. 무례해도. 왜냐하면 거절 안 하는 거죠, 확인되지 그러니까. 않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냥 거절해버려도 거절이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그 막 영어랑 숫자랑 쓰여 있는 거 증거 있는 거 예. 누르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화는 끊었는데 이미 그걸 눌렀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어플이 깔려 있는지를 찾기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것도 모르는데 뭐 새로운 걸 깔아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되게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뭘 지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데이터를 뭐 다 삭제하고 어플도 삭제하고 백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려우시니까 차라리 도움 요청을 하셔서 그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통신사에 얘기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진짜로 그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진짜 문자가 오기도 하나요? 국가기관이나 그러니까 국가기관에는 저 공직세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막 이런 그런데 뭐 세무라든가 지원해주는 행정부도 있고 뭐 이런 국가기관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전화로 내 말대로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는 얘기할 것도 없이 무작정 사기예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범죄가 나타나는 데에 배경을 잠깐 들여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지금 다 휴대폰으로 보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자기도 모르게 반드시 이런 국가기관에서에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학습화되어 있는 거죠. 아, 그 익숙해져 있는 사회적 변화를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죠. 거죠. 아, 자,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또 이미 보내버렸어. 그때는 끝난 걸까요? 그때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송금을 했는데 이 생각이 딱 들으면 그걸 아는 즉시 잃어버리지 말아요. 1332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거든요. 그냥 국번 없이 1332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있잖아요. 예. 내 통장에서 지금 송금 요청이 들어와 있을 거면 그거 지금 정지해 주세요.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빼가지 못하게 막아달라. 그렇죠. 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요. 지금 김옥진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추가를 드리자면 이미 이 전화기는 내 거가 아니다. 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112 신고를 하거나 공감을 신고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공모자들한테 전화가 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다른 휴대폰으로 112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이거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막 이제 본인들이 막 속이 터지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걸 눌러가지고 내가 바보야 막 이런 그 본인이 자책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워낙에 이 범죄자들이 지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시지는 말아야 돼요. 아, 정말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누르지 마라, 돈 보내지 마라, 전화 끊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좀 한 방에 정리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은 절대로 이 전화로 지원금 관련된 이런 절차를 뭐 눌러라 하면서 시키지 않습니다. 네. 국가기관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짜라는 거 인식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영어하고 숫자로 쫙 써 있는 이른바 얘기하는 링크. 네. 이거는 그냥 안 누르는 거를 습관화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로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깨톡하는 거 있죠. 예, 거기로 예. 오든지 간에 무조건 안 누르는 거. 링크는 그냥 안 누르는 거를 생활화하시고요. 세 번째, 이게 전화금융 사기다 이렇게 눈치가 딱 됐으면 바로 이곳으로
여기 자막으로 번호 이 나가고 자막으로 있거든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만 더 붙이면 네. 112에 신고를 해도요. 요즘에는 지급정지부터 시키고 수사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112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세 가지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만 그냥 기억만 하셔도 일단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범죄와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주변에 혹시라도 비슷한 일 없는지 평소에 잘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배우신 예방법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다음 시간에는 더 똘똘한 해결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저랑 통화 중에 있으셔가지고 혹시 모바일 네이버 접속 한번 가능하십니까, 고객님? 네. 네, 접속하셨으면은 네이버 검색하시는 검색란 있으시죠, 고객님? 네. URL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네. 네, 고객님 그러시면은 일단 제가 공문서 보내드리고 승인 처리 나시면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는데.